오늘 베이비 스텝을 단행하면서 올해 첫 기준금리는 3.5%가 됐습니다. 5%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 출시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2,400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업계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독점 구도인 모빌리티 시장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한국은행의 선택은 이번에도 기준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여전히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한 선택인데요. 다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앞으로의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금리 인상이 적어도 상반기에는 끝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미현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새해 첫 금리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3.26%에서 3.50%가 됐습니다.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4월 이후 7차례 연속 인상으로 한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꺾이지 않는 고물가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었습니다. 금년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앞으로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과의 지나친 금리 격차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는 1.2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금리차가 지나치게 벌어지면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자본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오늘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 격차는 다시 1%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불확실한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하면 한은이 앞으로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 이창용 총재는 회의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절반이 최종 금리를 3.75%까지 오를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뚜렷해지는 경기 하강 추세는 부담 요인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인 1.7%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지는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 금리 정점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성장의 하방 위험과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 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 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이 총재는 최종금리 도달 이후 금리를 언제 내릴지에 대해 논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향후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불확실성으로 올해 긴축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올해 꺾이지 않는 고금리 환경에서 빚을 진 가계와 기업들의 부담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에 나선다는 뉴스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은행들은 한 발 더 나아가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 출시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수빈 기자입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주택담보대출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NH농협은행은 오는 20일부터 변동금리형 주담대금리를 0.8%포인트 인하키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내놓은 지 이틀 만입니다. 이로써 국민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 모두 금리 인하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여기에 은행들은 사각지대로 불렸던 전세대출 차주들을 위한 방안도 속속 마련 중입니다.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2년 만기 고정금리형 전세대출 상품을 신규 도입합니다. 신한과 농협은행에 이어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곳이 한 곳 더 늘어난 겁니다. 하나와 국민은행은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은행권과 주택금융공사는 새로운 고정형 전세대출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5대 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 지방은행 등에 고정금리 협약 전세자금 보증 상품을 취급할 의사가 있는지 수요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시중은행들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지만 협약은행을 선정한 후 세부 요건 협의 등을 걸쳐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예정대로 상품이 출시될 경우 금리 상승기에 전세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 금리는 변동형이 고정형보다 낮은 편이지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지난해에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를 역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시기에 따라 고정금리에 대한 수요는 변하겠지만 당장 당국도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있어 취급하는 은행들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고정금리 특성상 평균금리보다 높게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은 불안 요소입니다. 앞서 여러 정책 상품의 고정금리가 높게 책정돼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사례도 있는 만큼 상품 출시 자체보다 최종금리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연초부터 고금리 채권을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채권 규모는 약 1조 1천억 원입니다. 새해 들어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채권 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몰린 겁니다.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까지 유예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이 주로 사들인 채권은 국고채나 서울도시철도, 경기지역개발 등이 발행한 공사채와 한전채입니다. SH수협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주택담보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장 만기를 5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협은행은 오늘 주담대 최장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주담대 상품인 SH 으뜸 모기지론 바다사랑 대출에 대한 최장 만기가 50년으로 늘어납니다. 수협은행은 대출 기간이 늘어나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기를 최장 50년으로 늘렸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이며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 곁에 더 가까운 은행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코스피가 8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물가 상승세가 둔화했다는 소식에 2386선까지 올렸는데요. 코스피가 2400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입니다.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이 둔화하면서 오늘 코스피는 2386.0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물가 안정 기대감이 커지며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국 상무부는 12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6.5% 상승, 전월 대비로는 0.1%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월 대비 CPI가 감소한 건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후인 2020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연준이 통화 정책을 정할 때 참고하는 근원 CPI도 시장의 전망치와 부합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완화에 연준의 피벗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시장에선 오는 2월 예정된 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폭을
0.25%포인트로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성장주인 인터넷주와 게임주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김석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물가 하락 모멘텀과 FOMC를 앞둔 불확실성이 엇갈리는 구간이라며 뚜렷한 시장 방향성이 없는 박스권화 테마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코스피는 한 주간 4.20% 오른 2386.09포인트에 코스닥은 3.32% 상승한 711.8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만이 매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고 코스닥은 개인만이 매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 반등의 주역은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12월까지 3개월째 매수세를 보인 데 이어 연초 들어 더욱 공격적인 국내 주식 쇼핑에 나섰는데요. 향후 외국인의 수급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 2조 9,14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지난 10일 하루를 제외하고 9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나타내며 국내 증시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4천억 원가량 사들이며 3개월 연속 순매수를 유지했습니다. 관건은 외국인이 국내 주식 쇼핑을 이어갈지 여부입니다. 증권가의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우선 프로그램 매매를 통한 유입 비중이 크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한국 증시 전반에 대한 시각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분석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기조는 계속 매수 우위로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종목들을 바스켓으로 사는 거다 보니까 증시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고 특히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외국인 매수 기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241원 50전에 마감했습니다. 올해 첫 거래일과 비교하면 약 30원이 하락했습니다. 환차익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요 기대 수익원 중 하나로 국내 투자 유인으로 꼽힙니다. 이와 함께 중국 리오프닝 반사수혜와 국내 정책의 리스크 일단락, 4분기 실적 바닥 기대감 등이 외국인 매수 기조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입 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입 물가는 국내 물가에도 반영이 되는 만큼 소비자 물가 상승세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서지은 기자입니다. 수출입 물가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물가지수는 전달보다 6% 하락했습니다. 13년 8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입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 중 석탄과 석유 제품, 화학 제품, 컴퓨터 등의 수출 물가지수 하락폭이 컸습니다. 수입 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6.2% 하락했습니다. 주로 석유 등 광산품과 석탄, 석유 제품이 수입 물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과 국제 유가 등 각종 원자재 가격 하락이 수출입 물가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 지난해 원달러 평균 환율은 전월 대비 5% 하락했습니다. 통상 수입 물가 상승분은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도 반영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생산자 물가지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수입 물가지수 하락세가 물가 상승 둔화 흐름에도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학대 피해 아동들의 치료를 돕기 위해 디지털 테라피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한 이동형 상담 모빌리티 아이케어카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스타리아를 기반으로 완성된 아이케어카 내부는 심리 상담에 최적화된 형태로 개발됐고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차의 자회사인 포티투다 등 5개사가 참여해 다양한 모빌리티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 차량은 군 네이버스에 기증돼 현장에 투입됐으며 학대 피해 아동들의 심리 치유와 안정을 돕는 것을 비롯해 가정 방문 상담 및 안전한 이동을 제공하게 됩니다.
모빌리티 업계가 저마다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점 체제 속에서 모빌리티 업계의 새로운 서비스는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전망인데요. 장민선 기자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카오티 서비스입니다.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를 비롯해 대리운전, 렌터카, 바이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항공과 시외버스, 기차 셔틀 등 예매 서비스와 퀵, 택배, 펫택시 등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차와 전기차 충전 서비스로 영역을 넓히며 소비자 공략에 나섰습니다. 다양한 이동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 호출 서비스 외에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을 사로잡겠다는 겁니다. IM 택시를 운영하는 진 모빌리티는 영순위 무조건 배차 서비스인 매직라이드를 선보이면서 소비자 수요 확보에 나섰습니다. 최대 5km 이내 빈차와 배층에 주변에 빈 차량이 없어도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직라이드는 고객의 니즈를 분석한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택시 산업의 노하우 보유를 바탕으로 IT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계속 개발해 대형 택시로서 시장 선도적 역할을 다해낼 것입니다. 한편 팀앱 모빌리티도 팀앱을 중심으로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대리운전, 킥보드, 렌터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모빌리티 업계의 신규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오늘 일산 동구 일대에 위치한 고양 아람누리에서 고양형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정책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고양 시민들에게 고양시 재건축 사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재정비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 주제는 고양 특례시 재건축 사업의 현황과 과제, 일산 신도시 재건축의 방향, 목동 신도시 재건축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한 일기 신도시 추진 방향 등으로 이루어졌고 이어 주민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 시장은 이번 토론회는 노후화된 고양시 내 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통의 장을 많이 마련해서 진행할 예정이라 말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민감한 농업, 그만큼 새로운 영농 방식 접목이 한창인데요. 남부지방에서 아열대 작물 재배는 흔한 일이 됐고 한겨울에도 고소득의 꿈을 갖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신홍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0m가 넘는 높이의 하우스 천장을 찌를 듯한 키에 바나나가 빽빽히 들어차 있는 농장에서 두 부부가 바삐 움직입니다. 전남 해남 황산면의 한 바나나 농장. 은퇴 후 곧바로 2천여 평방미터 규모의 바나나 농장주가 된 오영상 대표 부부는 인생 이무작에 나선 지 올해로 4년째를 맞았습니다. 제주도에 비해서 일사량이 좋고 강풍이나 태풍이나 여러 가지에서 더 자유로운 곳이기 때문에 아주 최적의 환경이다. 오영상 대표는 이 농장을 운영하면서 2박 3일 비올 때도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비가 오게 된다든가 그러면 천창을 열어놨더라도 천창을 닫게 되는 그런 자동 시스템, 자동 제어 시스템이 또. 오영상 대표 외에도 해남에서 아열대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170여 농가. 이들은 96.6헥타르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해남에서는 최근 1, 2년 사이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가 늘어 수확까지는 아직 2, 3년 후 남은 농가도 있지만 현재 농가 소득은 1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작물은 레드향, 레몬, 백향과 애플망고 등 10여 가지나 됩니다. 아열대 작물 농업 육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에 대한 제도적 틀을 가지고 있고요. 아열대 작물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아열대 작물 재배 지원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등 정책을 다양화해 탄탄한 농업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호남 신홍관입니다. 강변을 따라 까만 점들이 꼬물꼬물 힘겹게 움직입니다. 이제 막 부화를 마친 아기 거북이들이 강을 향한 생애 첫 모험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남미 야생동물보호협회는 최근 브라질과 볼리비아 국경 인근 과포레, 인테네즈 강을 따라 수십만 마리의 자이언트 남미 강거북이 태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강 분지를 중심으로 서식하는 자이언트 남미 강거북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민물거북으로 최대 높이 약 1m, 체중은 90kg까지 성장합니다. 이 거북이들은 9월 말부터 강변에 둥지를 파 알을 낳고 둥지의 알들은 12월 중순부터 1월 초까지 부화합니다. 부화한 아기 거북이들은 본능처럼 강을 향해 나아갑니다. 역사상 최고의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 보유국 아르헨티나가 인플레이션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며 축제 분위기를 즐겼던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기쁨도 잠시 치솟는 물가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은 무려 94.8%였습니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렴한 값에 식료품을 구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식료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무겁기만 합니다. 아르헨티나를 덮친 극한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작년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2배 가까이 오른 5.1%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페소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소비도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커다란 3D 프린트 기계가 정교한 움직임으로 한 줄 한 줄 콘크리트를 쌓고 있습니다. 겹겹이 쌓인 콘크리트는 어느새 커다란 건물의 형태를 갖춥니다. 텍사스주 휴스턴 교회에서 집이 지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집을 짓고 있는 3D 프린터는 무게만 12톤이 넘습니다. 디자인 스튜디오 한나의 공동 설립자이자 건축가 레슬리 록에 의해 만들어졌고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2층 집까지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입니다. 레슬리 록은 3D 프린트 기술을 사용해 집을 짓게 되면 자동화된 작업 현장을 바탕으로 기존 작업보다 작업 인원이 적게 필요하다며 작업자에게도 더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2층 집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단독주택을 넘어 3D 프린트로 다세대 주택을 설계 및 개발할 수 있도록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며 3D 프린트 기술은 활용 방법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ISS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고 있는 우주비행사들을 귀환시키기 위해 소유주 로켓을 2월 20일 발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우주정거장에 있는 우주비행사는 2명의 러시아인과 1명의 미국인으로 당초 오는 3월 중순 귀환할 예정이었지만 운석 파편이 우주정거장을 치면서 일부 기능이 손상돼 예정보다 빨리 귀환 일정을 잡았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도 자국 우주비행사와 관련 러시아가 소유주 로켓을 발사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스페이스X의 우주선을 통해 우주비행사들을 귀환시킬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10일 러시아가 폭발로 인해 손상된 크림대교를 부분 수리해 일부 자동차 차선을 복구, 운전자들에게 개방했습니다. 러시아 남부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크림대교는 지난 2018년 푸틴 대통령이 직접 개통한 19km 길이의 도로 및 철도 다리로 작년 10월 폭발로 인해 일부분이 손상됐었습니다. 러시아는 폭발의 책임을 우크라이나로 돌렸고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아직까지 정확한 폭발 주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크림반도는 1954년 니키타 후르쇼프가 소련에서 우크라이나로 이전했지만 러시아가 2014년 무력으로 크림반도를 합병했고 푸틴은 크림반도의 합병 프로젝트를 대외적으로 칭찬하며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주말 동안 전국이 흐리고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강원도와 경기 북부 동부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겠는데요. 일요일인 모레까지 강원 영동에는 30에서 60, 강원 영서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10mm 미만으로 오겠습니다. 한편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눈이 내리는 강원 영동과 산간에는 20에서 50, 많은 곳은 70cm 이상 폭설이 내리겠고 강원 영서와 경기 북부 동부는 3에서 10, 그 밖의 중부 지역에는 5cm 미만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많은 비와 눈이 내리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날씨가 다소 포근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기세가 점점 더 강해지겠는데요.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고 한낮에도 3도에 그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아침에 영하 6도, 한낮에는 1도를 보이며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급격히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강원도는 계속 비나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낮부터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7도, 춘천 4도 보이겠고
한낮에는 서울 8도, 춘천 5도에 그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속초와 강릉 5도, 울진 7도 보이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속초와 강릉 6도, 울진은 8도입니다. 남부지방은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와 대구 9도, 제주 11도 보이겠고 한낮에는 광주 11도, 부산 12도, 제주는 13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 높은 파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 4.5m, 남해 3.5m, 동해는 6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강원도와 경북 북부는 월요일까지 눈이 내린 후 개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국에 구름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